싹싹 빌다시피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는 거, 국민을 위한다는 거,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제대로 행정과 정치와 지역민과 산업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 시절이었습니다.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신안에 유조선 충돌로 기름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온 나라가 뒤집혀 있을 때여서 제가 겁을 덜컥 먹고 바로 비행기로 목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신안군청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초반이어서 많은 대책반들이 모여 있고 신안군수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중앙에서 한 5억 정도만 긴급하게 특별교부세를 내려 보내주면 신안군에서 2억, 전남도에서 3억 해갖고 한 10억 정도로 해갖고 이걸 바로 수습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기름을 막 빨아들이는 흡착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바닷가에 이런 기름 유출 사고에 대비를 해가지고 곳곳에 아주 띄엄띄엄 완도에다가 또 저기 뭐 통영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지를 설치를 해놓고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가져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가슴을 쓰려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시에 우리 당대표였던 박이태, 우리가 집권 여당이었으니까 박이태 대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이정현 의원이 웬일이야? 제가 지금 신안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 유출 사고가 났는데 5억만 이렇게 보내준다고 한다면은 아주 빨리 지금 수습을 가능하다고 하는데 특별거부세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약간 좀 애타는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대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이 그 5억을 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내가 왜 이렇게 서둘렀냐면 우리 당 의원들은 참 어떤 사고가 나도 다 번진 후에 가는데 어떻게 우리 의원이 이렇게 사태가 나자마자 쫓아가서 현장 상황을 보고 이렇게 긴급 말하자면 구호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그게 너무 고마워서 빨리 조치를 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흡착포가 사방천지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걸 알고 어느 거점 지역에다가 많이 갖다 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해양경찰청의 간부들을 불러서 그 해경이 이러한 것들을 거점으로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확보를 해줘서 추가 조치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 지역구는 광주 서구 을이었었지만은 광주 전남 전체가 내 지역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조치를 했습니다. 또 하루는요, 전남대 의대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닥터 헬기, 지금은 많이 흔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닥터 헬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안에 저기 흑산도나 그보다 더 먼 섬에서는 응급 환자가 발생되면은 배로 통통거리고 싣고 오면은 서너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광주까지 오시다 보면 환자가 전부 배 안에서 돌아가시게 돼. 응급 환자들이 돌아가시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응급 헬기를 말하자면 출범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119 있잖아요. 119 헬기 있잖아요. 그랬더니 119 헬기가 거기를 가려면은 이건 소방도 해야 되고 그 밖에 다른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응급 환자를 싣고 갈 때는 응급 말하자면 기기를 다시 의료기기를 거기다 싣고 그 다음에 의사와 간호사로 수배를 해갖고 태우고 가라다 보면은 시간을 다 허비하기 때문에 항상 응급 환자에 대비한 이런 낙도 지역이라든가 오지 지역이라든가 산간 지역에 이런 헬리콥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너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초선 의원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입니다. 15년 전. 제가 이거 정말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그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잘 했는데 그때 이제 보통 예산이 언제 통과가 되냐면 12월 달에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올해 예산을 확보를 했다 손치더라도 내년 6월 이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1년치를 예산을 따거든요.
이걸 잽싸게 알아챈 옹진 쪽의 국회의원이 바로 저한테 쫓아왔습니다. 일단 1년치를 타가지고 옹진이나 연평도나 백령도나 이쪽도 굉장히 정말 낙도여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많은데 이 헬리콥터 2대를 띄우자. 제가 국민 살리자는데 그거 나는 반대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헬리콥터 2대를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 헬리콥터를 빌려서 쓰게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이 닥터 헬기가 많이 좀 여기저기 생기게 돼가지고 산간지대나 오지 이런데 낙도 이런 부분에 그런 것들이 많이 닥터 헬기가 도입이 돼가지고 상당하게 많은 생명들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국회의원 할 만 납니다.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는 거, 국민을 위한다는 거,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일이라고 하면 죽고 살고 나서게 되는 이정현이의 성격상 가끔씩은 정말 저도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번은 광주에서 많은 공무원들과 주민 대표들이 찾아왔어요. 무슨 얘기냐? 김치연구소를 우리나라에 새로 설립을 하고 한 식품연구원 산하에다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김치연구소를 광주다 좀 유치하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음식 그러면 누구도 다 인정하지 않느냐, 호남.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이 김치고 그 김치 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연구 결과를 가지고 좋은 김치를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 최우선적으로 그걸 배치한다면 어디겠느냐. 그건 내가 봤을 때는 광주 맞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자세히 공부를 탁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농림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장태평 장관이었습니다. 장태평 장관께 제가 전화를 올렸습니다. 장관님, 저 이정현인데요. 김치연구소로 광주다 유치를 하고 싶어서 장관님께 좀 호소 말씀드리려고 죄송하지만 좀 한 10분만 좀 찾아뵈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막 웃으시면서 혹시 뭐 지금 올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과천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과천으로 날아갔습니다. 과천에 갔는데 제가 너무 장관님께 고마운 게 뭐냐면 아마 이건 강조를 해주려고 하지 않았는가 싶었어요. 장관님이 1차관, 2차관을 같이 부르다가 떡 앉혀놓고 제가 도착한다는 시간 앉혀놓고 이제 웃으시면서 이정현 의원이 이 김치연구소로 광주에 유치한다는데 왜 그런지 한번 들어봅시다. 웃으면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셋이서 앉아서 쭉 제가 설명을 했죠. 어쨌든 그래도 호남이 농도이고 농도에서 쌀도 나지만 이렇게 음식 그 식재료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상징적인 김치 연구소를 만든다면 누가 봐도 국민들이 봐도 그 호남에 그거 하나 준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불만 제기할 사람이 없을 거다. 한번 배려를 해달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논리를 갖고 막 싹싹 빌다시피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의외로 두 차관님이 다 동의를 해주시고 장관님도 하시고 해가지고 광주로 그 유치가 됐어요. 그게 아마 2009년 정도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2010년도에 준공을 하고 2012년도에 이제 성남에 있는 본격적인 그 연구소까지도 광주로 다 이사를 와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준공식을 갔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집권당이고 김치연구소를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준공식을 하는데 저를 쫙 끝자리 자리에다 앉혀놨어요. 그래도 그냥 하는 수 없이 그쪽에 가서 이렇게 쪼꼬라 앉아있는데 그 전에 농림부 장관을 했던 김성훈 장관님이 이제 이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요. 전직 장관이지만 막 저한테 와서 호소를 했었거든요. 막 노발대발을 하시면서 어떻게 말이야, 아무리 이 지역이 민주당 지역이라고 하지만 말이야, 이게 절대적인 기여를 한 이정현 의원을 저 끝에다 앉혀놓냐고 막 회를 내시면서 자기가 가운데 앉으셨는데 저를 그 가운데 그 옆에다 딱 갖다 앉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지난 것이지만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그렇게 김치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 뒤에 광주 또 우리 전남에 이 김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김치 축제할 때나 조금 쓰고 아니면은 무슨 행사할 때게나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지금 수출 실적은 오히려 김보다 더 부진할걸요? 김보다 더 부진할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키우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대로 행정과 정치와 지역민과 산업
기업들이 같이 해가지고 제대로 키워야지. 이거 김치가 지금 온 세계적으로 막 히트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렇게 못 뻗어나간다면 아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